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메이드 인 USA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할 거다." 그리고 막 네 번째 NFT로 발행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셀더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통과되고 나서 쪼금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셀더 뉴스라는 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때를 음. 노려서 '매수를 해야겠다.' 요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는 '다른 뉴스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허물 ETF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이슈였죠. 그 뒤에는 어떤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었을까요? 이 투자라는 건 결국 높은 가능성, 낮은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가능성의 스토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ETF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베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ETF 승인은 되는데 "이거 돈 안 들어와."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ETF 승인되고 '돈 많이 들어와.'라고 생각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이제 앞에 사람들은 아마 '야 이제 난 이거 판다. 이거 비트코인 이거 뭐 승인 ETF 승인됐는데 내가 보기엔 자산 아니야. 이거 쓸모없어.'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바로 팔고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ETF 승인 후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폴리마켓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 후보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건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재 약 63% 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스토리가 딱 두 개 있죠. 돈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분이 실제 대선 이후까지 저스텐스를 이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가능한 긍정적인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승인한다라든지 음. 혹은 국가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써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 주거나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라. 아니면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 팍팍 낮춰 주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는 뉴스는 오히려 '사야 되는 뉴스다. 더 가격 상승을 어. 촉발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전략적 준비 자산, 국가적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트럼프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미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 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미국에서 채굴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할 거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세상 속에서 이미 비트코인은 달러의 대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재의 존재 의무는 시장 가치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빵이 있고 그냥 모닝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 세상에 빵은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요. 식빵과 모닝빵. 근데 내가 식빵이 없어. 우리 집 앞 빵에서 식빵을 안 파네? 그러면 그냥 모닝빵 사 먹으면 되죠. 네. 근데 세상의 빵은 식빵과 모닝빵밖에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식빵밖에 없어. 근데 우리 집 앞에는 식빵을 파는 가게가 없어. 이러면 나는 빵을 음. 못 먹는 겁니다. 달러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사실상 그런 존재였어요. 어. 국가 결제를 하려면 내가 우리 국가가 아닌 어떤 제3 국가의 안정적인 화폐를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달러 말고는 그나마 엔화, 그나마 위안화 정도가 있을 텐데 사실상 둘 다 달러의 위상에 비비기에는 전혀 아쉬운 대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부가 있고 중국 정부, 일본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보다 믿을 수 있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슈일 것 음. 같습니다. 음.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세상 속에서 달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달러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무역의 거래 대금으로 쓸 테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 사는 뭐 친구들, 자산, 가족, 자식 같은 분들에게 이제 송금으로도 많이 쓸 테고 해외 나가서 물건 사는 데도 쓸 테죠. 비트코인 불편하긴 하지만 이 모든 걸 쓸 수 있는 대상이기는 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에게는 달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장점 하나가 있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중앙화된 컨트롤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 달러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이 그냥 물건을 세상에서 사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려고 갤럭시 핸드폰 만들려고 현대가 자동차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자산을 쓸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뽑아내는 자신들이 프린트하는 달러로 그걸 사 가죠. 네.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이 세상 속의 달러는 뭐 2 배, 3 배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이 세상은 이제 유일무이한 달러의 대체제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중앙화된 발행 주체 없이 시스템이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게 2,100만 개다라고 믿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인 거죠. 어. 트럼프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음. '아 비트코인 이거 가만 놔두면 나중에 달러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 바로 달러 권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미리 모아 놓는 거죠.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을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제가 되더라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 파워를 가져갈 음. 수 있을 거니까요. 네. 이미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세계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그 국가들 중에서는 그 비트코인 보유량 1 위죠. 네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인가요? 중국하고 뭐 거기도 거의 2 위인가 2위 그렇지 않나요? 네네. 최근에 이제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고 아. 있고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경제 제재가 있었죠. 글로벌 결제에 대해서 이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얘네 빼버려. 얘네 뭐 원자재 못 사게 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으로 한번 결제를 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볼까?"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어. 그런 만큼 이미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보유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달러를 물론 뭐 완벽하게 대체한다 이거는 먼 미래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네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개수를 많이 확보해야겠네요 네. 확실히. 최소한 그 근데 가능성을 음. 세상에 제시한 것으로는 저는 '세계 최초다.'라고 어.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돈이니까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 궁금해지는 게 그 트럼프가 과연 그 저기 최동욱 기자님께서 트럼프를 되게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가 진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을까요? 아 어떻게 보면 저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트럼프라는 이제 사람이 저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음. 비트코인에도 호재죠. 제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중에 실제 당선이 되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려고 할 테니까요. 음. 채굴이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들에서 저는 제가 트럼프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 음. 의견을 전해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트럼프도 옛날에는 되게 그 비트코인 되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네네 많이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레리 핑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사업가고 그 사업가를 하면서도 되게 겉모술수도 많이 썼고 막 그 트럼프 책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대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표심을 이제 표를 받아야 네 맞습니다. 되는데 이 암호화폐 쪽 뭐 유권자들이 뭐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뭐 거의 1억 명에 육박을 해서 "이 표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암호화폐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선되면은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뉴스나 발언들을 보면은 이분이 그 공부와 이런 주변 참모진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제 측근진도 이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음. 말씀처럼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폴리티컬 파워, 정치적인 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는 호재,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는 진짜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결국 시민들의 표를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이제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세상을 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벤스 부통령도 한 10억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요즘에는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알트코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트코인이 한 25% 빠질 때 알트코인은 진짜 50%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 맞아요. 이상도 빠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알트코인 중에는 또 회복이 안 되는 알트코인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알트코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이 어떤 자신의 분석이나 자신의 생각에 기반해서 투자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단순히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50% 떨어졌으니까 이거 나중에 본전은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음.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암호화폐, 이것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미래가 과연 맞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결국 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데.'라는 거는 지금은 이미 신경 쓸 거리가 아닌 거죠. 음. 결국 이 자산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세상보다 이 기술, 이 기업, 이 코인이 만들어갈 미래가 더 좋은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야지 사시는 거죠. 음. 만약에 지금 그 공감을 하실 수 없으시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코인을 파시고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옮기는 게 훨씬 맞은 투자인 거죠. 음. '내가 처음 샀을 때 얼마다. 내가 지금 이거 사서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의 투자 속에서 고민하셔야 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이렇게 카더라로 들어 가지고 좋다더라 해 가지고 사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그 코인이 뭐 진짜 미래의 그 성장 주식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미래에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고 뭐 어떻게 쓰일지 가치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네, 이해하고 맞습니다. 있다면 바이 더 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네. 내가 사실 믿지 못하고 사면은 음. 어떻게 2천만 원에서 300만 원 갔을 때 그걸 버틸 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반토막도 아니고 이거는 뭐 10 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음. 과연 지금 세상이 믿는 비트코인과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믿는 비트코인 중에 어떤 세상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믿을까? 저는 항상 5년, 10년 뒤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 속에서도 그걸 들 수 있었던 거고요. 음.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요. 그 미래가 있는 코인 중에 이더리움까지는 포함이 될까요? 왜냐하면 또 이 이더리움 ETF가 오늘 보니까 SEC가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ETF 상품들이 출시될 텐데 이더리움은 미래가 있는 코인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더리움, 뭐 솔라나, 한국 음. 시장에서 뭐 리플 이런 코인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해요. 이 네트워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시스템, 자산 시스템을 네트워크, 그 다양한 사람들이 돌리는 네트워크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하나의 중앙화된 누군가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먹통이 돼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를 못 쓴 경우도 있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라는 하나의 기업이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운영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팅 파워의 일부를 이 시스템 속에 기여를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토큰을 사서 이걸 스테이킹함으로써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의 기여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빠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싸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한두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세상 속에 필요할까에 대해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중앙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얘가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중앙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이 세상 속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대척점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기존까지는 항상 네트워크는 큰 대기업이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야 이거 세상에는 점점 컴퓨팅 파워도 늘어나고 네트워킹 파워도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조금씩 주면은 그거로 우리가 쓸만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어."라고 이 하나의 중앙화된 누군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말하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암호화폐들도 개인적으로 사고 있습니다.